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만 얼굴이 잘생겨서 인기가 있을 텐데 머리 다 빠져버리고 좀 그래. 세상에서 조금 하나 부족해야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이제 메르스도 거의 끝나가지, 그지? 한동안은 사람이 거의 안 다니나 싶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도 건강이 사실은 너무 심각해요. 심각한데 한쪽으로 말해서 우리가 물건을 팔아 보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장사꾼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왕 꼭 필요한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취지가 조금 작동이 되는데 원래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인체 생리학이에요. 요법이나 뭐 의학이 아닌 인체 생리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생각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몸이 원하는 거. 생각이 원하는 방법은 몸이 아플 때 70억 인구가 한 가지만 자기 생각이 좋다는 걸 한다는 것도 70억 개가 돼요. 근데 몸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70억 인구의 몸의 구조와 특성과 기능이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하는 강의는 우리가 매주 해서 올리지만 매일 그나물이 것 같아요. 비슷해요. 왜 비슷한 걸 조금 바꿔서 계속하는가 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더디 배우고 쉬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하셔 알지만 교육은 다른 거 없어요.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얼굴에 칠판을 깔고 똑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 말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생활이 되어버리고.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덥지 그죠? 우리 냉탕이 있으니까 가서 마치고 모욕 좀 하고 왔더니 네. 서비스로. 오늘 이제 제가 오신 분들 쭉 물어보니까 소금과 연관해서 문제 생긴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치료하는 것은 뭘 먹어서 치료한다 이게 아니고 첫째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를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든 피가 몸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에 뭐가 좋고 뭐 위에 뭐가 좋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디 초점하셔야 돼요.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검사가 피검사예요. 피검사 하나로 670가지 이상의 병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을 것인가? 사람이 자기 몸에서 습관 중에서 제일 길들이지 못하는 게 세치 혓바닥. 이것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치 혀가 내 몸에 좋고 나쁘고를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 혓바닥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기치일 때 사기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네, 이게 절대 모르고 그냥 다 넘어가서 배웁니다. 기억할 거는 음식이 피가 되는 첫째 조건은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가 10m인데요. 거기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단백질 소화액도 거의 없고 생채소 소화액은 섬유질 소화액은 전혀 없어요. 채소나 현미 껍질 다 섬유질 아닙니까? 그런 거는 먹으면 소화 안 됩니다. 또 질소가 많은 게 들어가면 막 썩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건강식하고 뭐 제일 좋다는 겁니까? 현미밥에 저 푸른 막 초원이 생채소 그리고 송충이는 솔잎 하나도 되고 누에는 뽕잎 하나도 되고요. 당나귀는 많은 풀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채소 소화액이 전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생채소는 질소가 많아서 먹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생채소 먹고 나면 방구 냄새가 풀려요. 그럼 채소를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면 최소한 익혀 먹고 제일 좋은 거는 말린다. 질소가 사라져가지고 질소가 많은 걸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강력한 이뇨제로 바뀌기 때문에 아질산으로 자다가 자꾸 소변 들어가요. 우리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는데 자다가 소변 보러 가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과일도 탭이나 비료 질소 많이 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름에 질소 많이 주는 거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뽀뽀오직 10만원 처음에는 막 그냥 막 주다가 지금 10만원 이상 주고 나면 그 설탕 하나 넣어줘요. 마스코바도. 그거 받아보셨어요? 그거 뭔가 사탕수수 원당이에요. 그 사탕수수를 즙을 짜가지고 끓인 건데 그거 이렇게 생수 타가지고 마시면은 아주 좋아요. 값도 싸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일 같은 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소 많이 주시오. 색깔 내는 거 주시오. 당도 촉진제 주시오.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차피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좋은 걸 이제 바꿔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생채소를 끊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미밥 좀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 몸에 도움 안 돼요. 우리 저 검정쌀 왜 밥 해 먹은 적 있어요? 여러분? 검정쌀이 비싸죠? 건강에 좋으라고 검정쌀 밥 해 먹는데 검정쌀 밥 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때요? 검정쌀이 그냥 나와요. 우리가 또 현미 밥 해 먹고 화장실 가봐도 그냥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현미 껍질, 통곡류, 옥수수 우리 쪄먹고 화장실 가도 대변이 그냥 나오잖아요. 옥수수 껍질, 검정살 껍질 이것들이 전부 섬유질인데 채소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섬유질이에요. 이거 하루 종일 씹어도 소화 안 돼요. 그러니까 대변에 그냥 나와요. 왜 현미밥 먹게 하는가 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체력이나 면역이나 호르몬 대사를 회복하는 미네랄은 금속이에요. 금속이에요. 구리, 철, 금, 은, 동, 아연 이런 금속의 미량 원소들이 현미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데 씹어가지고 그게 흡수가 안 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가는 이 현미를 밥을 해서 말려서 볶아서 태우면은 세포의 섬유질이 세포질이 이렇게 탁 터지면서 그 안에 미네랄이 분리돼서 흡수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룽지 별로 도움 안 돼요. 똑같이 타도 누룽지는 별로 미네랄 흡수가 안 되고 볶은 것이 흡수가 잘 돼요. 누룽지 먹고 나면 배가 점점 더 불러먹고 더 불러와요. 그죠? 볶은 것이면 한 봉 다 먹어도 배가 점점 꺼져들어요. 이 물속에서 탄 누룽지는 세포질이 터지지 않고 그대로 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뱉어내지를 못해요. 볶은 곡식은 쪄서 말려서 숙성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게 곡식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는 만들면 딱딱해서 못 먹겠다 이러는데 이 볶는 것이 우리는 볶는다 이러면 막 불로 세게 볶으면 맛있을 줄 아죠. 맛과 향이 다 날아가버리고 가랑잎 씹는 맛이 나고 딱딱한 거예요. 이 볶는 기술은 볶는 게 아니고 하루 전에 미리 물을 추려요. 이거 1급 비밀인데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 속에 이게 수분이 좀 먹겠지, 그죠? 먹은 다음에 이렇게 좀 온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잘 볶아주면 이 수분이 열에 의해서 수증기로 폭발할 때 세포 섬유질이 터뜨려요. 그럴 때는 완전히 터뜨려가지고 미네랄이 밖으로 나와서 몸에 흡수. 이게 아무리 다 가르쳐줘도 동영상 볶은 곡식만큼 잘 못 나와요. 20년 노하우로 우리도 처음에 할 때 가만히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잃어. 그래서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팔지만은 이게 팔아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어요. 하도 사람들이 그거를 가면 막 기계를 볶아가지고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문막 공장에 길 옆인데 통유리도 다 해놨어요. 길 가는 사람 다 보라고. 이 더운데 가스불 앞에서 1시간씩 교대를 해서 볶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콩을 내가 만일에 이제 볶아 먹는다 이러면 우리 콩 볶아 먹고 속 편한 사람 있습니까? 가스 차고 막 생먹고 옛날에 콩가루 볶은 거에다가 찬밥 이렇게 뭉쳐가지고 먹고 나면 먹을 때는 고사한데 먹고 나면 어때요? 막 생먹 오르고 식물 올라오잖아요. 그죠? 콩에는 PBI라는 콩의 단백질을 소화하는 억제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요. 단백질이 콩이 소화가 안 된다. 식물성이라고 해서 좋은 게 어때요? 두부도 한 번에 먹어보세요. 변에 막 신내가 썩는 데. 그래서 그 콩의 단백질을 소화 안 나게 하는 그 효소를 파괴하는 방법이 얼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을 찔 때는 잘 들으세요. 물에 불리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금방 씻어. 콩은 껍질이 얇아가지고 불려나면 그 반조각이 다 될 거예요. 살짝 그냥 돌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곧바로 찐 다음에 뜨거운 게 씻기 전에 비닐 봉지 넣어서 다 냉동시켜요. 그게 그냥 한참 놔두면 나중에 매주뿐이에요. 청국장 희한 냄새가 나버리고. 그러면 그 곡식, 와, 그 곡식 볶아면 이런 거 홍영선 볶은 곡식 먹지 마라 이러면 우리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먹어야 우리도 사람이 잘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불리지 말고 씻자마자 곧바로 쪄서 아직 열기가 식기 전에 비닐을 넣어서 냉동시켜가지고 한 보름 이고 한 달 넣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PBI라는 단백질 억제 효소가 다 파괴돼요. 그런 다음에는 그 콩을 내서 이제 잘 말려가지고 이제 콩을 볶을 때 물추기만 해요. 그렇게 볶아서 먹는 콩은 콩만 한 바가지 먹어도 배에 깨서 한다고 따르죠. 그리고 집에서 뭐 콩국수 해 먹을 때도 그냥 콩가루 먹으면 그것도 얼마나 불편해요. 좀 냉동실에 좀 얼렸다가 물에 불린 거, 그죠? 그렇게 먹으면
공국수도 좀 속이 편해지겠지. 그래서 요리는 과학 중에 과학인데 항상 소화기관이 맞춰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하시면 좋겠고.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끼를 이제 먹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저녁 안 먹고 어떻게 사냐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저녁만 안 먹는다면 병의 99%는 없을 것 같아요. 밤에는요, 우리가 자동차 타다가 고장나는 정동절 가듯이 우리 몸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근데 저녁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느라고 애를 쓰다 보니까 소화액은 안 나오고 이게 썩어. 그래서 저녁에 먹고 자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까? 저녁 먹고 자면 하룻밤에 몇 편도 볼 수 있어. 계획뿐만 수없이 꾼다니까. 그리고 잠을 막 입에서 썩는 데가 나고 아침에 붓고 무력해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치유라는 말은 그 첫걸음을 딱 내딛는 것이 뭐를 좋은 걸 먹는 거 이전에 저녁을 하십니다. 우리 저 안경석 사모님 이름이 시커멓게 지금 점이 하나 있어요. 저거 저녁 꼭 한 달만 지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을 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주식은 채소도 과일도 고기도 견과류도 아니고 곡식이 주식. 뭔 말인지 이해되니? 곡식이든 어기든 곡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곡식과 더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 몇 분들 보면 다 소금 부족. 누워 잠을 나가는데 배에서 꿀꿀꿀꿀 도랑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소금 부족. 손발 저리고 쥐가 나고 눈이 자꾸 끼어 들어가고 몸이 무력해지고. 그래서 곡식에다 소금 뿌려 먹는 거는 흡수가 잘 안 돼요. 이 세포 내과 외의 칼륨과 나트륨이 조절하는데, 칼륨이 제일 많은 게 채소 중에서도 말린 나물이 좋아요. 우리 말린 나물들 다 싸지, 그죠? 뭐 시래기, 토란, 뭐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런 것들 해가지고 뭐 미역도 괜찮고 좀 짭짤하게 해서 여름에 한 그릇씩 먹으면 소화력도 좋아지고 살도 좋아지고 살도 안 빠지고 체력도 좋고. 그래서 소금을 좀 잘 먹되 주염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말고 천일염을 좀 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땀을 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땀 좀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은,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살아요. 공기는 5분만 숨만 쉬면 죽어요. 근데 저녁을 굶게 하는 첫 번째는, 저녁을 먹으면 산소 부족증에 걸려요. 치매 오고 싶으면 저녁 먹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냥 숨 쉬는 대로 산소가 들어올 것이다 이랬는데,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지 않고 폐 밑에 이렇게 가로놓인 횡격막이 상하고 이렇게 풀무질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밥 많이 먹고 뛰어보면 어때요? 숨 찹니까? 왜 숨 찰까요? 폐 밑에 횡격막 밑에 위장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면 횡격막 밑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가서 팽창이 되어가지고 압박을 해버리면 호흡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저녁을 우리가 안 먹게 되면은 횡격막이 압박받게 되니까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에서 제일 많이 오는 병이 암입니다. 1932년도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가 정상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를 48시간 동안 35%로 줄였을 때 정상 세포가 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산소 공급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에 전부 다 산소가 부족 상태예요. 산소 부족 상태의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입이만. 우리가 감기약이든 뭐든 약 먹고 나면 어때요? 왜 그럴까요? 그 약독을 산화시켜서 태워내기 위해서 입이 마른 거예요. 산소 고갈이에요. 그런데다 저녁마다 뭘 먹어버리지. 활동해서 운동도 안 하지.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어릴 때요, 학교 들어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거기다가 손수건 하나 붙여줘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입이 다 벌어졌어요. 어릴 때 입 버는 사람 많이 봤습니까? 코도 엄청 벌었어요. 그 침이 너무 자다 보면 침이 흘러가지고 이게 다 헐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릴 때는 이불도 빌렸고 자다 보면 새벽이 추워가지고 움츠려 잤어요. 우리가 조금 춥게 자면은 내 몸에서 열을 내기 위해서 폐가 열리면서 산소를 흡수를 해요. 근데 요즘 생활은 어때요? 온도 다 맞춰놔가지고 춥도 덥도 안 하니까 내 몸에서 산소를 땡길 일이 없어. 폐가 열릴 일이 없어. 집에서 아이들 키울 때 애들, 요즘 애들 침 흘리는 애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애들이 병든 뭐 부족해요? 산소 부족. 산소 부족인지 확실히 아는 방법. 산에 올라갈 때 아무리 급경사산을 뛰어 올라가도 힘은 들어도 숨은 차면 안 돼요. 힘은 들어도 숨은 차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힘들기 전에 뭐부터 차요? 숨부터 찬다는 거는 폐가 다 다쳐요. 폐의 넓이가 얼마나인지 압니까? 20평 아파트면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이 3억 내지 5억 개. 우리 몸을 생명체 중에서 정원 동물로 보면 되죠. 정원 동물. 온도가 일정을 유지해요. 36.5. 그 이상 체온이 올라가면 물은 온도가 높으면 팽창돼서 세포가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안 태우기 위해서, 먹은 음식을 연료를 안 태우기 위해서 산소가 들어오는 폐를 닫아버려요. 연탄 피우는데 그 불구멍 닫듯이 닫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거나 촉탕 같은 거 하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죠? 폐를 닫아버려요. 찬물에 들어가면 폐가 확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뜨거운 방에 등을 치신다든지 목욕탕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 폐가 계속 오그라들어가지고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속 소주 끓이는 방에다 등을 대고 자니까 폐가 오그라들어가지고 나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등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뜨거운 방에 등을 대고 잔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치명적. 산소 부족이.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몸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잠잘 때는 무조건 보일러 끄고 문 좀 열고 그렇게 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 밖에 나가서 별로 저거 안 해요. 땀 흘리고 우리가 이 마시는 물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소 포화도가 제일 높은 물이 뭔가 하면은 게르마늄이에요.
산소를 제일 몸에 많이 넣어주고 몸에 노폐물을 빼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산소수 헬시언 샘물이라는 공장을 하나 같이 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일단은 뭐 산소 공급이 첫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회사 가서 이 밀폐된 공간에 있는다든지 전자파가 들어오면 입이 계속 말라 들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 이제 거의 소화력이 약하니까 몸이 자꾸 말라 들어가잖아요. 흡수, 그죠? 그러니까 마르면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소화기관이 회복되게 저녁을 굶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곡식, 떡, 그 다음에 이제 채소는 이제 말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충분히 요리해서 먹으면은 금방 체력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요소 하나, 가운데 하나가 이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라든지 또 몸의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라든지 에너지가 흐르는 전자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락이라 그래요. 경락이란 말 들어봅니까? 경은 줄기고 락은 가지예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고요. 또 배추밭에 물 주듯이 혈액 속에서 체액이 나와가지고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하루에 한 20리터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한 2리터 정도가 다시 회수돼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을 우리가 임파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제3의 순환계라 그래가지고 프리모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옛날 어른들은 이걸 경락이라 그랬어요. 우리 간, 폐, 심장, 혈관 모든 조직 속에 이 경락이 있는데 현대 과학이 경락을 찾지를 못했어요. 에너지와 호르몬과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작동되는 이 경락을 찾지를 못했는데 왜 못 찾는가 하면 죽는 순간 이 경락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확인하고 찾았는가 하면 북한에서 김봉환 교수라고 경성대 출신인데 서울대 전신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봉환간이라 그래요. 봉환간. 근데 이 생체 실험한 것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그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다가 40년쯤 뒤인 1960년대에 그걸 발견했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200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소강섭 교수가 이 경락만 염색하는 기법을 통해서 경락을 찾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 경락 자극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도 모르고 했어요. 우리가 중국 가면 다 경락 마사지 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침 놓으면 다 어디 나요? 경락이 나요. 근데 경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놓는 거예요. 이 내부 장기와 기관과 연결된 이 12경락이 전부 피부에서 다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을 놓으면 다 어디에 놓습니까? 피부에 놔요. 경락에 침을 놓는다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이 발견하기를 이 경락 속에 있는 이 기능은 햇볕을 봐야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햇볕을.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 햇볕에 나갈 때 햇볕 보려고 나가요? 다 발라버려요? 다 발라버려요. 혹시 아이 낳았을 때 신생아 황달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신생아 황달이 걸리면 병원에서 뭐 해줍니까? 빛을 쬐줘요. 빛을 쬐주면 이 경락이 자극받아가지고 황달이 없어요.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난 사람들이 있죠. 그 치료법이 뭘까요? 빛을 쬐줘요. 그러면 피부 표피 줄기세포가 작동이 돼가지고 흉터 없이 아물게 해버려요. 빛은 파장이잖아요. 파장.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이 입었던 옷이 뭔가 하면 빛의 옷이었어요. 빛의 옷. 이해됩니까? 범죄하자마자 빛의 옷이 사라지자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뭇잎을 따서 가렸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그러면 양털이나 양가죽옷은 빛이 있을까요? 빛이 있어요. 우리 중금속 우리 몸에 축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할 때 뭐를 합니까? 모발. 우리 몸의 모든 금속은 머리로 가요. 머리털로 가, 머리털. 이게 전부 금속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금속 중에서도 우라늄은 방사능을 발산하지 그죠. 모노자이트, 토르마린 이런 특별한 파장을 내는 금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닷물 속에 이런 금속이 한 86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안 들어가면 에너지를 땡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소금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은 가면은 양탄자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잠을 자도 다 양탄자 깔고. 왜 그럴까요? 양탄자에서 뭐가 나와요? 파장이 나와요. 이불 한 채가요. 억대가 넘는 이불이 있어요. 카나다에서 나오는 특별한 추운 지역에서 하는 새의 털로 만든 이불은 억대가 넘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좋은 파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원적외선 파장이 나오면은 살균이 되다 보니까 날짐승들 털을 목욕 안 해도 걔들 털에서 냄새 나는 거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보온도 되겠지, 그죠?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짐승 잡아가지고 털옷 입고 다니면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뭐 이상하게 봐버리잖아요, 그죠? 가죽옷 입고 하는 거 싫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 가죽옷을 입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이 경락을 자극해야 되는데 자극할 매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빛의 옷도 없고 햇볕도 안 보고 가죽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온몸에 에너지 대사가 안 되니까 전부 다 만성 무력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피부의 밑에 경락을 자극하는 이제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짐승이 털이 있는 짐승이 있고 털이 없는 짐승이 있더라고. 털이 있는 짐승은 사자나 호랑이나 뭐 고양이나 개는 털이 있잖아, 그죠? 얘들은 뭐 별로 큰 문제가 없어요. 털에서 계속 좋은 파장이 들어가니까 신진대사가 잘 돼요. 근데 코끼리나 하마나 산돼지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얘들은 보면요, 꼭 진흙벌에 가서 굽으러. 그래요, 안 그래요? 진흙 속에 그게 전부 광물이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그래서 동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흑해에서 나오는 그 냄새나는 그 머드를 가지고 모욕하고 핏찜질해서 병을 많이 고쳐요. 지금도 그래요. 병원이 전부 다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 봤더니만, 여러분 매일 비누 씁니까, 안 씁니까? 비누로 다 몸 씻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비누가 요즘 비누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성경에는 잿물을 썼다고 나와요. 잿물. 잿물이 뭔지 압니까? 볏짚이나 콩깍지 이런 걸 태워서 재가 됐을 때 거기서 물을 분 게 잿물이에요.
나무가 타서 수치되면은 10% 정도 탄산칼륨이라는 천연 잿물이 나오는데, 이거 콩기름 넣고 이게 끓여가지고 졸이면은 비누가 나와버려요. 우리가 볶음국식 계속 먹으면은 한 달만 지내도 곡식 속에 잿물이 몸에 들어가서 혈관의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서 재활용 비누가 되니까 혈관에 막힌 것도 뚫어주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분해해가지고 한 달만 먹어도 목욕탕 가도 때가 안 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왜 잿물로 씻으라 그랬을까 봤더니만 이 잿물 속에는 씻어내는 비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속에 엄청난 광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몸에 피부의 경락을 자극할 엄청난 광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혹시 옹기집 가본 적 있어요? 옹기집 가보면은 토기로 이렇게 옹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큰 통에 잿물하고 뭐 섞어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이렇게 산화철이 많은 흙 같은 거 해서 이 잿물하고 섞어가지고 이 옹기를 거기다 굴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말려가지고 1000도가 넘는 고열에 구울 때 그 잿물 속에 있던 광물이 녹아가지고 그 옹기를 코팅한 거예요. 지금 간장단지, 된장단지 보면 겉이 반들반들 하잖아. 그죠? 그게 전부 다 제 속에 광물이 넣으면서 도금한 거예요. 옹기를. 그러니까 제 속에 광물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잿물을 씻을 때 이 광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경락을 자극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옛날 사람들처럼 씻어가지고 경락을 자극해가지고 몸의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가 자극받아가지고 몸의 조직이 살아나는 그런 잿물로 된 비누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비누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누 이름이 스펙트럼 비누예요. 스펙트럼 뭐예요? 빛이란 말입니다. 파장을 주는 비누예요. 그래서 이 비누를 쓸 때 이게 방법이 중요해요. 이 방법은 비누에다 자세히 쓸 수가 없어요. 법상. 이 우리 몸은 물을 너무 좋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물로 한번 뿌리고 비누를 대게 발라서 씻지, 그죠? 그러면 물이 먼저 흡수되면 이 비누의 광물이 흡수가 안 돼요. 이게 비누 거품 내는 수건에다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몸을 전부 다 이렇게 딱 먼저 발라버려요. 발라가지고 한 5분, 6분, 10분 되면 이 비누 속에 광물이 어떻게 될까요? 싹 들어가요. 이 비누는 검사를 하면 양잿물이 안 나와요. 양잿물 성분이 안 나온다고. 이 비누 속에 한 150가지 이상의 히토류 금속이 다 들어있어요. 이 비누물은 화초에도 화초가 잘 자라고 금붕어를 주면 금붕어가 아주 맛있게 먹고 잘 커요. 우리가 먹어도 해가 없을 정도. 뭔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가 뭘 하나 사용해도 왜 쓰는지 이유를 알고 하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제 발에 무좀이 있다. 발톱도 있고 뭐 발에 무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싹 씻고 나서 비누를 이렇게 문대가지고 발에다 이렇게 싹 발라줘요. 그럼 비누 무좀도 놔버리고. 그 다음에 피부 뭐 벌레 물리고 가렵고 이런데도 바르면 놔버리고. 우리 저 사모님 얼굴 여 있잖아, 그죠? 검은데 그 비누 발라줘 버리면 이제 하얘져 버리고. 그렇게 해주면은 이 비누가 고치는 게 아니고 비누 속에 있는 히토류 금속의 광물의 파장이 뭐를 자극할까요? 경락을 자극해요.
그래 되면 에너지가 잘 흐르게 되고 호르몬 대사가 회복이 되고 줄기세포가 작동이 되면 망가진 췌장을 회복시키면 당뇨도 회복될 수 있고, 우리 몸이 회복되는데 그 스위치를 작동시켜주는 매체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땀 흘려서 일한다 그러면은 이 비누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땀 많이 흘리고 일하고 나면 이 허리춤에요, 뭐가 생기지 압니까? 소금이 나와. 소금이 다 뭐예요? 소금이 다 광물이잖아요. 그래서 땀 흘려 일해서 피부가 혈을대서 짠 사람은 이 소금의 이 광물이 피부로 나와서 경락을 자극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옷이 사라지자 딱 한마디 했어요.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근데 아무도 땀 안 흘려요. 더우면 에어컨 트지. 누가 땀 흘려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니 저 에어컨 좀 틀어주지. 지금 땀 좀 흘려야지, 그죠? 그 우리가 이제까지 뭐에 좋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원리를 배우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건 산소만이 아니에요. 요즘 지금 어떤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 거면 침구 사업이 대단히 커지고 있어요. 왠지 압니까? 몸에 파장이 안 돼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이 전부 다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파장이 알파파예요. 뇌파가 가장 안정됐을 때. 그래서 이 헬시온 샘물이 파동 검사에서 알파파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시내에 살아서 물을 먹게 된다면 이 몸의 파장을 안정시키고 줄기세포를 자극해가지고 몸을 재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옛날 사람들은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 어릴 때 미꾸라지 잡으러 가면 어디로 간지 압니까? 논에 가면은 어디 한 기퉁에 뭐가 있어요? 수배라는 게 있어요. 수배. 그 진흙벌이잖아, 그죠? 그 옛날 사람들은 벼 심고 모내기 하고 하면은 다 맨발로 들어가서 그 진흙벌을 갖다 하루 종일 후설마요. 그러니까 광물이 몸에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왔어요. 요즘은요, 못 심을 때부터 제초제를 치기 때문에 맨발로 들어가도 못해가지고 다 뭐 신고 들어가요? 장화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깨닫고 보니까 미네랄 공급로가 먹는 걸로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흙을 통해서 몸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부족할 때 흙을 먹었어요. 지금 IT란 나라 알죠? 최빈국 아닙니까? 그 나라는 진흙 쿠키를 구워가지고 먹잖아요. 저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 흙벽돌 집이었는데 제가 흙벽 엄청 핥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혹시 여러분들 그 기억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요? 광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 아니고 탄수화물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뭐예요? 미네랄이 문제예요. 미네랄이. 그래서 이 광물이 혈액 속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왜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 성경에 보면 성소가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 벗개 위에 피가 뿌려졌는데 거기서 빛이 났어요. 빛이. 쉐키나라는. 빛은 파장입니다. 광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찾으려면 광물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장을 내는 이제 옷도 있고 물도 있고 그죠? 패드도 있고 먹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전자기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뭐 한의원에 갔더니 체질적으로 어떻다 그랬는데 체질도 몇 가지가 있어요. 뼈를 놓고 체질을 논하면 골상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장기를 놓고 체질을 논하면 뭐 음양오행설 예가 될 수 있고 사상체질이나,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러는데 성경의 체질로는 피에다 초점 맞췄어요. 피에 초점 맞추면 음식이 피가 되지 뭐 약이 피가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장기에다 체질을 맞추면요 돼지고기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다 먹어요. 그렇지만 피에다 초점을 맞추면 소화와 연관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다 채워야 됩니다. 인간은 주식은 곡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도 변화라고 합니다. 이도 변화. 자동차를 갖다가 급커브를 꺾으면 차가 전복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도 변화를 해야 될 것이 있고, 한 번에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라야 될 게 있어요. 음식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면은 저녁 굶는 거에는 목숨을 걸어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맛있는 걸 차려놓고 조금 먹는 거는 고문이지 안 돼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틀도 아니고 하룻밤만 저녁 굶어 보세요. 하룻밤만. 그냥 하늘을 나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어요. 2시 전에 식사를 끝내고 하룻밤만 저녁을 굶어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의 행복이 밀려와 버려요. 그런데 뭘 하더라도 저녁을 먹는 사람은 어떤 것도 효과가 없고 안 들어요. 고민됩니까, 사모님? 왜 혼자 오셨어요? 집에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지. 근데 곡식하고 떡을 먹으면 저녁에 배가 안 고프고, 저녁에 배가 고픈 거는 가짜예요. 아무리 저녁에 배가 고파도 소금물 한 잔 딱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전혀 안 고파. 뭐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녁에 배고픈 거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다 저녁을 안 먹으면 내 몸이 이래요. 야, 오늘 내 주인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왜? 저녁을 안 먹었어. 아, 그래. 그럼 우리 이때고만 우리 청소 좀 하자. 이래 나가요. 그래서 음식이 안 들어오면 내 몸의 모든 에너지가, 소화하던 에너지가 몸의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 노폐물이 빠질 때 곧바로 밖으로 빠지지 않고 일단 무조건 피 속으로 다 들어가요. 피 속으로 이 노폐물이 다 들어가면 피가 오염이 되겠죠. 이 독소를 먹으면 피가 뇌를 지날 때 짜장면 먹은 독이 빠지면서 뇌 미각 중추를 건드리면 짜장면 먹고 싶고, 술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맥주가 먹고 싶고, 예? 통닭독이 빠지면서 건드리면 통닭이 먹고 싶고요. 내가 먹고 싶은 그 순간이 독소가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지러워요. 왜요? 그 독소에 취해서 어지러워요. 그리고 막 입이 마르고 막 흥분이 되고. 그건 정상적인 식욕이 아니에요. 음식을 요구하는 허기증이 아니고 독소가 빠질 때 나는 현기증이에요. 절대 쏟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만 딱 지내고 나면, 아, 이거 내가 쏟고 살았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며칠쯤 가요. 일요일날 왔다 가서 월, 화, 수 잘해. 아마 목요일 넘어가면 아마 해이해져요. 아, 친구 만나서 막 먹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일요일날 또 와요. 그래서 한 1년만 오다 보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멀리도 가잖아요. 차 타고. 그래서 이제 해서 내가 건강이 좋아지고 남편이 있는데 상냥하게 대하고 서비스도 잘해주면, 야, 당신 요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뭘 먹어서 그래? 그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 같이 올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든 가족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운명을 달리하면 가정이 깨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의해 놓은 게 한 100개가 넘잖아, 그죠? 이제 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은 이게 중독식으로 계속 이게 듣다 보면은 이게 뭔가 보이게 돼요, 틀이. 근데 항상 이게 이론에 그치다가 여기 오게 되고, 이제 오다 보면 이제 캠프도 1박 2일 와서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잘하게 되고 몸이 달라지는 게. 성장 호르몬은 초저녁 첫 잠에 제일 많이 분비돼요. 저녁을 먹으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고. 확실합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저녁을 준다는 것은 가장 잔인한 친절이다. 어떻게 아느냐? 엄마가 그날 저녁에 마음껏 먹고 잡았을 때 그 꿈이 얼마나 괴로운지 한 번만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가위에 누워있으면 자면서 얼마나 꿈에 시달립니까? 그게 다 저녁 줘서 오는 거거든요. 어린애들 자다 경기하고 놀래는 것도 저녁 먹어서 오고. 누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이 세상에서 엄마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자녀에게 늦은 저녁을 주는 거. 가장 잔인한 친절이에요. 저녁 안 먹어서 한 끼 돈 벌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세 끼 중에 한 끼를 그냥 굶으라는 게 아니고 세 끼를 두 끼에 다 먹더라도 저녁은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루만 해보면 느껴요. 자, 5분 전입니다. 궁금한 분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신장 저녁 굶으면 푹이 빠지고 좋아져. 아침이 어때요? 예,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제 코카콜라 병처럼 몸이 바뀔 거예요. 그래 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처음이니까 혼자 오셨잖아요. 다음에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우리 외식 한번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집에 자녀들, 집에 선생님 같이 와요. 가족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뭐 딴 거 없어요. 가정이 행복한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 남자들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미 아마 50대가 넘어가면은 부인 치마 폭을 못 벗어나요. 따라하게 돼 있다고. 한번 모시고 오세요. 예. 예? 예. 첫째, 이제 우리 몸에 체액이 7.4라는 겁니다. 7.45. 천일염은 8.3이에요. 그 약알칼리성이죠. 비슷하죠. 근데 9번 구운 죽염은 11.6이에요. 강알칼이에요. 그러면 수박이나 뭐 이 정도 알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추운 겨울에 집에 온 손님에게 냉장고 든 수박을 주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 우리 선생님 같이 체격이 좋고 열이 많다. 이런 체질은 좀 씻겨야 되겠죠, 그죠? 그럼 죽염 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좀 마르시고 춥고 냉한 사람들이 열을 더 식히면 될까요?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분들은 천일염이 좋겠죠.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천일염을 잘 먹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제 그냥 먹으면 갈증이 심해요. 이렇게 제일 좋은 것은 말린 나물, 뭐 시래기, 토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미역도 있고. 그런데 국이든 찌개든 해서 좀 한 그릇씩 먹으면 좋고요. 사람들이 곡식 먹을 때 뭐 국물 먹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원리가 그런 게 아니고 개구리가 물속에 알 쓸었는 거 보면은 그 점액에 쌓여가지고 물이 못 들어가요. 그죠?
곡식이나 떡을 먹을 때 먼저 충분히 씹어 삼키세요. 그러면 침이 다 쌓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물 들어가도 소화액이 희석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 떡이나 곡식 같이 말아가지고는 먹지 말라는 거지. 곡식이나 떡을 충분히 씹어 삼킨 다음에는 곧바로 국물도 떠먹고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소금이 이제 말린 나물들과 이게 요리가 되면은 짜게 먹어도 갈증이 없어요. 그래서 소금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이 곡식에만 소금 뿌려 먹으려고 하면 갈증도 심하고 짜서 잘 못 먹게 되고 항상 소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혹시 볶음국수 먹을 때 소금을 같이 먹으라고 예. 하잖아요. 여기 남은 음식 어느 정도씩 먹어야 될까요? 두 끼를 먹기 때문에요. 좀 짜게 먹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은 고혈압도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들어가야, 염분이 들어가야 신경에 전지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에 위장이 움직여요. 소화 안 되는 사람 다 소금 부족이거든요. 전해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닌겔을 주사 주는데 0.9% 소금물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소금 못 먹게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면 70kg인 사람은 49kg, 거의 50kg가 물이라면 50kg에 0.9%면 5, 9, 45, 450g의 소금이 기본으로 저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몸에 부패가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 제일 맛있었던 게 이 콕 빨아먹는 거거든요. 그 경험 있잖아요. 왜? 우리 몸에 어디든지 염증이 있는 데는 소금으로 절여놨어요. 안동, 강고 등은 소금으로 절여놨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인가 하면 소금이나 설탕은 방부제 역할입니다. 매실 담글 때 뭐 넣어요? 설탕을 넣어주면은 매실 속에 체액을 쭉 당겨내버려요. 배추 소금에 절이면 물을 쭉 빼듯이. 그래서 이 소금은 고등어에다 딱 넣어놓으면은 균에, 고등어의 몸속에 균의 체액을 다 빼가지고 모든 균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방부제예요. 균을 말려 죽이는 게. 그래서 소금, 설탕이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디나 딸기 잼 할 때도 뭐 넣어요? 설탕 넣어요. 방부제로서 이렇게 딱 빼내버리거든요. 체액을, 균을 말려 죽이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소금 대신 인체는 또 다른 방부제로 단 음식이 땡겨요. 소금이 적은 사람은 뭐 좋아합니까? 자꾸 설탕 좋아하는 거예요. 과일 좋아하고. 그 단 것이 들어가면 지방으로 바뀌어서 혈관 막아버리고 문제가 되겠죠. 천일염 속에는요. 예. 간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천일염 먹었을 때 간수가 오래 들어갔을 때는 안 좋다고 씻고 볶으면 괜찮을까요? 씻고 볶을 필요 없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종이 있는데요? 예, 괜찮아요. 예를 들면은 독이라는 개념은 내 몸에 맞춰야 돼요. 염산이 독입니까? 독극물인가요? 염산이? 염산 테러하는 염산이 산도가 1이에요. 살이 녹아버려요. 그죠? 만일에 우리 위장 속에 염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 있죠. 이 염산이 위에 있는데 염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위를 딱 싸고 있어요. 근데 식도는 점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나온 염산이 역류돼서 위로 올라갈 때는 식도가 타버려요. 그러나 이 염산이 위장 안에 있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와 같이 소금도 그렇습니다. 왜 소금이 해롭다 그러냐? 염화 나트륨, 염소도 맹독이에요. 나트륨은 모든 폭발물 원료가 나트륨이에요. 원소 중에서 제일 불안전해요. 두 개의 맹독이 결합돼서 생명을 주는 소금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체의 코드와 맞을 때는 독으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새비름 먹게 하잖아요. 그죠? 새비름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은 그게 중독이 되고 맹독이에요. 근데 이 새비름 속의 수은은 우리가 소금물에 데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염화나트륨의 그 염소가 이 수은과 결합이 되면 독성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염소나 산소나 황과 딱 결합이 되면 무기수은이라 그래가지고 몸 안에 축적이 안 되면서 살균력을 가져요. 우리 몸이 화학 공장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학성 치면은 샴푸, 일반 비누, 치약 전부 독성이 있잖아요. 이런 화학 물질을 무해하게 해독하는 기관이 간이에요. 저녁을 안 먹어주면 이런 것들도 다 해독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화학 공장도 있고 독성을 무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먹는 많은 음식 중에서 좋다는 것은 소금 하나밖에 좋다는 게 없어요. 마가복음 9장에 소금은 좋은 것이라대. 근데 오늘날은 다들 뭐 하라 겁니까? 소금 먹지 마라. 그러면 건강이란 것은 생각의 건강입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그럼 우리가 삽 2자루 딱 놓고 밖에 가가지고 소금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 땅 파기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소금 먹은 사람 이기지요. 그럼 소금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먹는 게 맞아요. 이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몸은 이론의 책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에요. 그래서 경험의 책은 뭘로 아느냐? 재현성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같은 걸 반복을 해요. 내가 그러면 소금을 먹고 열흘간 땅을 파봐요. 한 번이 아니니까. 또 한 번은 소금을 먹지 않고 열흘 땅을 파봐요. 소금 먹을 때가 확실히 힘이 나고 좋습니까? 그럼 소금 먹지 말라는 건 틀린 거예요. 경험적으로 재현성의 법칙에 의해서도 확증이 되는 걸 가지고 이론으로 소금이 해롭다 근거가 있어요. 그럼 해롭다 하는 본인이 사지 까딱 안 하고 건강이 좋다 그러지 말고 실제 노동을 했을 때 그 힘이 소금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있죠. 얼마나 격렬한 운동합니까? 그죠? 소금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먹기에 음료수가 나온 게 뭐예요? 포카리스드 웨 케토레이. 그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렇게 해서 먹는 소금물은 괜찮고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 씹어 먹는 거는 못 먹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제 광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 염화나트륨만 딱 빼쓰다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미네랄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겨우 이제 농식품부로 옮겨와서 1000년 먹게 한 지가 이제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혈압은 우리가 짜게 먹는다 그래가지고 소금국에다가 뭐 밥 말아 먹지는 않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저녁을 끊으면 해결돼요. 혈압은 곡식 먹고 저녁 끊으면 돌아옵니다. 그러면 음식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요? 저녁 일식을 하거든요. 한 끼를 먹어도 저녁을 먹으면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빗나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그걸 빗나간 확실이라 그러거든요. 예, 지금 주로 이제 저녁 많이 먹게 하는 게 이게 그 역사를 보면 말이죠. 저는 기독교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오후 불식입니다. 정오가 지나면 식사가 없어요. 절에 수행하는 스님들 오후 불식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저녁이라는 그 해질 때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해질 때 하면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인데 유대인들은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정오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랬어요. 그때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런 거예요. 그때 저녁 먹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꾸 애들이 밥 달라고 조르면 이 탐식자라 그래가지고 애들 돌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에서는 병원, 가정에서 다 저녁 안 먹기 운동했어요. 근데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면서 한국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생일잔치 전부 다 언제 했습니까? 아침 먹었어요. 결혼식도 점심이지. 요즘은 다 어디로 갑니까? 전부 밤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산업 문화가 미리 들어오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먹게 한 거지. 저녁은 한 끼만 먹어보면 알잖아요. 아침에 기분이 어떤지.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일하고 이제 피곤하고 또 오후에 배가 고픈데 앉아서 지나가다 배가 고픈데 그걸 안 먹는데 하는 것이 예,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실제 나가서 먹는 걸로는 영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떡 하나 이렇게 닦고 가지고 쿠킹 호일에 싸고 곡식하고 반찬 싸서 차에다 딱 넣어놔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학교 가서 이제 공부 가르치고 점심시간에 뭐 직원 식사하면 거기서 간단히 조금 먹고 나 볼 일 있어 하고 나가서 차에 가서 좀 든든하게 먹고 그러면 해결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 예. 그 황토막 찜질하고 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뜨거운 방에 눕는 걸 하지 마시라고 말하고 그러시는데 예. 그래서 황토가 이거 저희 인생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황토를 방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황토 찜질하는 거 말이잖아, 그죠? 우리가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가슴이 어때요? 답답하지요? 폐가 다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손님들을 이해시켜 가지고 너무 뜨겁지 않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칠 때도 찬물로 좀 씻게 해주고. 예, 예. 그렇게 하면 땅구멍을 닫아버리니까 추운 겨울에 창문 닫듯이 땅구멍을 닫아주면은 열기가 안 빠지고 냉기가 못 들어오겠지, 그죠? 더운 상태에서 열어놓으면은 냉기가 들어오고 열기가 빠지면서 몸이 추워져 버리죠. 예, 아주 해롭죠. 예, 우리 밥 먹을 때 돼서 예, 여기서 마치고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저기 처음에는 이제 강의를 저 위에 집에서 하다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좀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 위에 강의실을 새로 지었어요. 지었으니까 뭐 일단 마치고 나서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한번 들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장소도 알아놓고 다음에 올 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건강과 생명,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살피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원하는 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예.